번째 순서 2시 상황실 긴급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란 부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대표님과는 이제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왜 시장이 하락하는지 그 안에서 발굴할 만한 종목은 없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함께 해보시죠. 금리 상승 수혜주 찾자. 오늘 이 시장 안에서 그래도 금융주들이 좀 나름 버텨주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이 나왔어요. 그 소식 때문에 뉴욕 증시가 좀 환호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을 두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쨌든 연임이 결정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부의장이 어떤 분이 됐는지도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정통 경제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월가에 좀 친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증권이나 은행권 같은 경우에 많은 규제를 또 풀어줬었던 그런 인사였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일단은 지난번에 이 연준 의장을 담당을 했던 사람을 다시금 정책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파월 연준 의장을 연임을 했는데 이 브레이너드 인사라는 이 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내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좀 이슈도 있기는 한데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일단 부의장으로 당선이 됐고요. 이분이 과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었을 때 그 결과물을 놓고 은행권 지금 상황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많은 연준 의원들이 지금 상황 우리 은행들은 괜찮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반대 의사를 내세웠던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의장이 담당하는 부분은 연준의 의장하고 조금 다르죠. 은행권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옥죄한다든지 배당을 규제한다든지의 그동안의 일련의 행동들로 봤었을 때는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다 보니까 속속들이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환호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장 후반 갈수록 이제 나오면서 분위기가 역전이 됐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대표적인 금융 규제론자여서 이 부분을 또 시장은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반영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까요? 내년은 금리 인상이 한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지요? 지금 일단 스케줄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우리가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테고요. 연준이 매달 150달러씩 매입 규모를 축소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사들인 국공채 규모로 놓고 봤었을 때 대략 한 8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는 스케줄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 6월입니다. 8개월 뒤니까. 그럼 8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괜히 2022년 6월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런 스케줄들이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채권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미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베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국내에서의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 속도인데 원래 이 물가라는 것이 지금 물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었고 또 공급망 이슈가 있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해석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게 일시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6개월 내내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물류난 그리고 공급망 이슈 이게 또 단기적으로 해결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물가를 짓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2022년 6월 특히나 뭐 그것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최소한도로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투자를 해보자 마지막에 딱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KB 금융을 포함해서 특히
금리 인상하면은 은행주, 보험주들이 전통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이 종목들을 담아봐야 될까요? KB금융에 대한 가격 전략과 함께 혹시나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투자해야 될지 함께 전해주시죠. 지금은 또 공교롭게도 연말에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들이 그렇죠. 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았다면 배당주들이 또 시장의 분위기에 또 묻힐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도 녹록지 않고 또 최근에 증시에서의 주독 섹터가 실종이 되면서 이 배당주 쪽으로의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들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의 국채금리 인상이라는 분위기까지 이제 감지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주들 전통적으로 또 고배당주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나 증권주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금융 얘기가 나와서 네.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고배당을 실시를 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은행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은행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실적에 있어서도 이자, 마진에 있어서 올해 정말 풍부하게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우호적인 상황에서 영업 환경이 일어났었던 그런 상황이고 배당에 대한 국내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KB금융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매수를 해본다면 뭐 현재 가격권 부분 괜찮을 것 같아요. 57,000원 언저리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위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21선 소폭 이탈해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주요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최근에 여러 번의 지지가 나타났었던 이 54,000원 선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54,0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략하게 된다면 일단 직전 고점 부근이죠. 6만 원 선 목표하면서 추가적으로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 54,000원, 또 연말에는 배당 시즌이니까 배당까지 노려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승의 서망님이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가계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대출 자금이 부실화되고 은행들도 손해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슈로만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이 보통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나면 속도차를 두고 또 국내도 인상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국내 내부 안에서 부채를 너무나 많이 풀어줬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으로 걷어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은 조금 더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가 겹치면서 가계부채까지 너무나 많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큰 타격 없이 금리를 인상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뭐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과 또 금융 당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논의를 한 끝에 네.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정책들을 그래도 내놓지 않을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약간은 좀 중기적인 그 숙제로 일단 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은행주, 금융주들 이야기할 때 채팅방의 반응이 좀 잠잠한데 예. 오늘 확실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연말 배당을 노려볼 수 있어서 그런가 질문이 많습니다. 보험주가 나아요? 은행주가 나아요? 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손해율이라는 이슈가 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대면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영업이 거의 불가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 그 실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의 개선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주들이 조금 더 낫다. 그런데 생명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도 몇몇 기업들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고배당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보험주, 은행주 큰 차이는 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내다본다면요. 연말까지 봤을 때 이러한 금융주들, 그 안에서 생명사, 손해보험사, 그리고 은행권들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분식 회계 논란, 이 이야기는 오늘 방송 내내 이야기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네. 짚어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하락에 셀트리온 그룹주의 급락 하락이 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금감원 감리 진행 소식 그 팩트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금감원에서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금융위 산하감리위원회에 이제 조치안을 내놨어요. 이제 조치안을 내놨다 그러면 보통은 그 안에서의 적발 사실을 이미 금감원은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적절한 조치, 규제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내놓아 주십시오 하고서 감리위원회에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그러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양대 시장 모두 또 특히나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것 측면에도 이런 얘기는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거의 다이지 않을까. 과징금 부과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장중에 또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장중 최저가 부분에서는 다소 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뉴스에 화들짝 놀랐다가 실체를 들여다놓고 보니까 일단 뭔가 적발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과징금 부과.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라고 최근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은 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셀트리온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으면 그렇죠. 이 이슈에도 크게 출렁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동안 많이 밀려서 있는 상황 속이다 보니 더 이상 빠질 데가 어디 있겠니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셀트리온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호재에 요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게 제약바이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호재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기도 쉽지가 않고요. 특히나 이런 이슈가 왜 지금쯤 나왔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해져 있어요, 최근에. 그렇죠. 특히나 수급이 많이 그 탄력도가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의 공매도 세력의 입김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즌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가가 발빠르게 반등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맞아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뭐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이벤트를 한번 놓고 보자면 내년 1월에 JP모건이 주최하는 컨퍼런스가 있죠. 그 컨퍼런스 이전까지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연말로 갈수록 또 내년 초에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기술 특례를 이용해서 이제 상장을 한 기업들 가운데서 바이오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적에 있어서 문제가 있냐 없냐 또 상장에 있어서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냐 이런 이슈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실례로 바이오주들이 상패 시즌에 또 상패가 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셀트리온 그룹을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좀 긴 시간을 좀 다소 인내하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까지 굵직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연말 연초의 경우에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또 악재가 쏟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제약바이오주의 부활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K카 중고차 시장 선두업체. 사실 저희가 긴급진단 시간에 좀 굵직한 기업들을 다루는데 네. 이 K카가 갑작스럽게 또 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로 인해서 부각을 보이길래 꼽아봤습니다. 네. 이 K카 어떤 회사인가요? 갑작스럽죠. 지금 골드만삭스가 네. 내놓고 있었던 목표가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34%의 업사이드예요. 예, 이것은 거의 뭐 뛰어들어라라고 신호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 회사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1위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는 한행컴퍼니, 한행컴퍼니가 들고 있고요. 지분을 무려 72% 가까이 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신규 상장을 했는데 다행히 오버행 이슈는 최대 주주가 워낙 지분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그렇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가 이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중고차 매입부터 진단, 관리, 사후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는 신뢰도가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잠재울 수 있었던 온라인 플랫폼이 바로 이제 K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보고서가 나오면서 장 초반 급등 시세를 연출을 했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좀 탄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최대 규모 자체 인증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고차 시장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중요한데 이런 굵직한 기업이 알아서 다 원스톱으로 보증을 한다라고 하니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K카를 매수해봐도 괜찮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는 얘들아 뛰어들어라 약간 이런 신호로 들릴 정도거든요. 너무나 높게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동의하시는지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볼게요. 저는 K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차를 구매하려고 그러면 2년, 3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풀어지기 전까지는 중고차 플랫폼에 대해서 가치는 높게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자꾸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중고차 매매 시장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면서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속속들이 좀 보도 자료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소 좀 위험 요인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다소 안전지대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도 지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9,000원에서 3만 원 선에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서기 시작했는데 네. 29,000원, 3만 원 약간 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면서요. 만약 그러한 가격에 체결이 됐다면 오늘의 최저점 라인 27,000원 선 손절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기준으로 대략 한 20%권 35,000원 선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공급 대란이 나타나면서 중고차 시장 더 뜨거워졌고요. 중고차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 안에서 K카라는 종목이 발굴되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살짝 눌릴 때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남 부대표님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점검해 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